들어가 볼까요?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 권순일. 참 요즘은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들이 불쑥불쑥 소환돼요. 네네. 근데 잊혀서는 안 될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잊혀져서는. 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봐주기 확정 판결 대가로 화천대유 자문을 해준 정황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녹취록이 발견됐다는 지금 뉴스입니다.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네. 대법관직을 마치고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조금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떤 에피소드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네. 권순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선관위장. 네네. 예, 예. 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예. 원래는 이제 선거관리위원장 임기는 따로 있어요. 네. 근데 관행상 네.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네. 그 대법관이 대법관 임기가 끝나서 퇴임하면 네. 선거관리위원장도 그 직도 내려놓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희한하게 권순일 대법관이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계속 하겠다라고 그렇게 우긴 거예요. 아, 그래서 안팎으로 이야기가 많았어요. 아, 네네. 저게 뭐 그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의전 서열은 국가 의전 서열 6등이니까 예. 대통령이 1번이면 선관위원장은 6번이거든요. 예. 굉장히 고위직이긴 한데 비상근이고 그런데 뭐 저 자리에 대법관까지 하셨던 분이 그렇게 연년에 집착을 하나 그거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선거 관련해 가지고 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사무총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수사받고 그렇죠, 그렇죠. 뭐 아주 고위직들이 구속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예. 그래서 느낌이 조금 싸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게 뭐 대단한 자리고 뭐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씩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예. 그런 명예직 같은 그러한 자리에 권순일 대법관이 왜 저렇게 연연해하고 집착했지? 그게 어쨌든 조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권순일 대법관이 연세대학교에 그 석좌 교수로 갔었어요. 네. 그래서 아예 나는 저 변호사 안 하고 네. 그냥 후학을 갖다가 그 양성하겠다. 네. 그런데 권순일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네. 법조계에서는 네. 네.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관 중에 대법관이라고 했어요. 아, 이건 좋은 의미죠? 그럼요. 어. 그러니까 대법관이 10분이 넘게 계신데 뭐 대법원장도 있고 그런데 대법관이라고 다 똑같은 대법관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 뭐 그렇죠. 평론한다고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그 이종근 실장님하고 저하고 같습니까? 아, 다르잖아요. 정진 변호사한테 제가 감히 어떻게 똑같다고 제가 아니 생각을 그 뭐 하겠습니까? 연륜으로 보나 무슨 뭐 정보력으로도 보나 뭐 이종근 따라갈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그 대법관들도요. 네네. 판사들도 네. 대법관들을 평가해요. 지들끼리.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이종근 대법관은 뭐 이 정도고 네. 그 다음에 아 정혁진 뭐 대법관은 이 정도고 네, 네. 자기들끼리 평가를 하는데 네. 그런데 대법관 중에 대법관이라고 했던 사람이 네. 권순일이었어요. 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 판사들이 특히 대법관들을 모시고 있는 판사가 누구냐? 네. 대법원에 있는 재판연구관들이란 네, 말이에요. 네. 재판연구관들은 이게 대법관들하고 일해 보면 아 이분은 진짜 뛰어나고 훌륭하다. 이분은 조금 뭐 그렇다. 이런 평가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연구관들도 엘리트잖아요. 아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엘리트들이 평가하는 그렇죠. 대법관 중에 대법관. 그런데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요. 네. 그 지표가 뭐냐면은 네. 대법관 하면서 네. 전원 합의체 판결을 네. 몇 건이나 만들어내느냐. 네. 그게 객관적으로 그 대법관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음.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 도출해낸다라고 하는 거는 네. 기존에 있는 판례를 바꾸거나 네. 아니면 대법관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있는 그러한 그 사건에 대해서 네. 판결을 만들어내는 게 전합 판결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대법관 중에는요. 네. 네. 6년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인데 네. 이 6년 동안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건도 못 내놓고 퇴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성적표가 되는군요. 그렇죠. 지표가. 네. 아. 그런데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일 많이 이끌어낸 대법관이 누구냐? 네. 그게 권순일이에요. 아, 그럼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 돈에 그렇게 뭐 집착을 한다. 그것도 연결이 잘 안 되네. 그다음에 이제 그 권순일 대법관은 네네.
그 행정법 그 중에서도 이제 세법 이런 조세법, 세법 같은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또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도 전공이 이제 세법이어가지고 네. 대법원 재판연구관 할 때도 조세조에 있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건너 저 권대법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구나.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이 네. 이제 대법관 임기 마치고 연대 석좌 교수로 간다고 그러길래 네. 이거 훌륭하시네.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게 뛰어난 분이 네. 대학 가서 석좌 교수로 변호사 안 하고 네네. 그렇게 뭐 이렇게 후학들한테 이제 그 다음에 후학들뿐만 아니고 네. 저런 분이 그 로스쿨에 교수를 하면 네. 다른 교수들도 배울 게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 집사람이 서강대 로스쿨 교수할 때 그때 김영란 대법관이 석좌 교수로 계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니까 뭐 많이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네. 권순일 대법관이 네. 앞으로는 그냥 그 석좌 교수 한다라고 하면서 네네. 뒤로는 네. 화천대유에 고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달에 1억씩 받았나?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한 달에 뭐 한 2천만 원, 1,500만 원 이 정도 받았더라고요. 예. 그걸 받느라고 저렇게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상한 회사에 고문을 갖다가 했었나? 저는 그게 받을 거면 차라리 예. 뭐 김만배 돈 많잖아요. 변호사 비용으로 100억 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대법관한테 야 내가 대법관 출신이고 내가 뭐 이러이러하니까 한 달에 1억씩 내놔. 그러면 김만배가 안 좋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받으려면 아싸리 이렇게 받든지 1,500, 2,000 받을 건 받지를 말든지 아니면 그 돈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면 그거 몇 배, 10배, 20배를 갖다가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밖에 안 되는데 예. 9달 9달 동안에 40억 받았잖아요. 한 건에 20억. 한 건으로 22억 받았잖아요. 예. 권순일 대법관 변호사 했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러니까 명예도 따지고 그 권순일 대법관이 그 변호사 안 하시고 연대 석좌 교수한데 훌륭하네. 그런 명예는 하고 그다음에 뒤로는 또 화천대유 이런 데에서 뭐 그걸 갖다가 1,500만 원인지 뭐 2천만 원인지 그 돈을 갖다 또 받고 그걸 갖다가 양쪽을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탈이 나는 거고요. 근데 네. 녹취록이 발견이 됐는데 네네. 어떤 녹취록이 발견됐느냐? 네.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니까 네. 이것저것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여기저기 고문 변호사 좀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그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의견서도 써드리고 그러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화천대유한테 해주면서 권순일 대법관이 네.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또 화천대유 관계자인지 누군지가 녹음을 한 거래요. 그 녹취록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일단 그런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어서 신문에 나오고 있어서 참 다시 한번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첫 번째가 그거예요. 혐의 이게 뭐냐면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인가요? 법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로서 자문했다라고 하면 네. 그런데 변호사 등록을 안 했을 거거든요. 네네. 그때는 네. 그 권순일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한 게 얼마 안 됐어요. 네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이 시점에는 그 변호사 등록을 안 한 건데 이게 재판이나 그런 건 아니고 네네. 그냥 이거 송유탑인지 뭔지 네네. 송전탑인지 뭔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자문을 한 거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문하는 거는 일반 대학 교수들도 자문하고 그러니까 네. 이런 것까지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그런 문제가 되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법적으로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문제를 왜 외부에 알려지면 안 돼라고 이야기한 건가요? 그거는 네.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그렇게 숨기고 싶었을까요? 그거는 첫 번째. 네네. 예컨대 권순일 대법관이 삼성, 현대 같은 큰 회사에 네. 거기에서 사회이사 하거나 네. 고문 변호사 하거나 그럼 대법관 출신이니까 저런 데서 모셔가네. 이게 말이 되는데 네네. 화천대유라고 하는 듣보잡 회사의 대법관 출신이가 저 같은 사람이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듣보잡이니까. 근데 권순일 같은 사람이 그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야? 도대체 화천대유가 어떤 회사야? 하고 이제
저기가 들어가지요. 그렇죠. 예, 이런 취재가 식으로 들어가죠.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 들어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 화천대유의 오너가 누굽니까? 김만배죠. 김만배잖아요. 네네. 김만배하고 권순일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거의 뭐 뇌물을 수수하고 뭐 뒤에 봐주고 사실 이재명이라는 키워드가 없으면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아직 정확하게 뭐가 뭔지는 그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네. 예컨대 네. 이재명 대표 그 지난번 그 대법원 판결 전후해가지고 네네. 김만배가 수시로 대법원을 8차례? 들락날락했잖아요. 예예.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권순일을 만났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로 이상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 이재명 관련된 지난번 대법원 판결은 네. 거짓말인데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음흠.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허위 사실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파우치가 아니고 이거는 뭐다 뭐 예컨대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뭐 금덩이다. 네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말이 되나? 이런 판결이 말이 되나? 네. 어쨌든 그런 판결을 갖다가 썼는데 그 판결이 이상한 판결이 도출되기까지 네. 이상한 사람이 거기 막 들락날락했는데 그 사람이 김만배인데 네. 그 사람이 만든 회사에 그 대법관이라고 한 사람이 고문 변호사가 돼가지고 한 달에 그 뭐 1,5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따박따박 돈을 갖다가 받는데 그 회사를 위해서 의견을 갖다가 자문을 갖다가 해줬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기 때문에 그 권순일 대법관이 알려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까지는 그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상한 걸 넘어서 네. 더 뭔가 진짜 불법적인 것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굉장히 찝찝함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앙금 같은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김만배라는 사람은 제가 좀 압니다. 저도 같은 그룹의 계열사에 네네. 같이 신문 기자를 했고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선후배 기자들한테 아유 기자 생활 뭐 얼마나 할 거야 나한테 와 우리 나랑 같이 사업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네. 굉장히 많은 그 뭐랄까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술도 사주고 용돈 기자들 사이에 아니 후배가 선배한테 용돈 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을 거야. 진짜요? 예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네. 사실은 정학진 변호사가 아까 말씀하신 게 화천대유에서 도대체 그 푼돈 대법관 전임 전관 예우 정도로 생각하면 푼돈 중에 푼돈인데 네네. 화천대유에서 고작 그 돈을 받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만배 행태상 김만배와의 어떤 유착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온갖 이권들이 더 많을 거다. 네네. 특히 권순일 대법관의 행태를 보면 이렇게 단순한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서서 출입하게 해줬잖아요. 네네. 그게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굴 찾아간다? 권순일 대법관 찾아갑니다. 하면 대법관 그 정문에서부터 체크를 하잖아요. 맞느냐 하면서 그거를 다 들어오게 하고 무엇인가를 그렇게 혜택을 줬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이권이 개입이 됐을 거다. 네네. 지금 이 수사는 아마도 시작은 고작 이 송전탑에 불과했으나 상당히 그 다음 고리들이 연결될 수 있는 왜냐하면 화천대유의 직원들이 지금까지 자문을 안 했습니다라고 버티다가 네네. 이 녹취를 들이밀자 자문한 거 맞습니다라고 네네.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네. 그 법조계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는 네. 김만배가 법률신문사를 네. 인수해서 네. 법률신문도 언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는 기자니까 네. 내가 법률신문사를 인수해가지고 네. 법률신문사의 회장으로 그 권순일 대법관을 모시겠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네, 그때 기사도 나왔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사실은 법조인들 사이에서 네. 법률신문은 모든 저희 때만 해도 의무적으로 변호사들 구독해야 되는 그런 신문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회비에서 네. 그 저희 변호사 회비를 갖다가 한 달에 뭐 5만 원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옛날에 냈었는데 네. 그거를 내면은 거기서 의무적으로 법률신문이 이렇게 딱 오고 그다음 또 법률신문이 굉장히 법조인들한테는 네. 뭐 중요한 판례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칼럼들이나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일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법조인들한테는 법률신문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러한 그 언론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회장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모시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화천대유에서 얼마 그것보다도 내가 대법관 마치고 법률신문사 회장에 그럼 좀 뽀다구 나겠네. 네네.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그 미끼가 될 수는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참 전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냥 원칙대로만 하셨으면 음흠. 권순일 대법관은 그냥 실력만으로도 대법원장 후보에 계속 그 올라갔다가 대법원장까지도 갈 수 있었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도대체 어떤 판단을 했길래 지금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네. 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정학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조그만한 그런 한 상황이 나중에 엄청난 나라를 뒤집히는 어떤 사건이 되었다라고 어저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정하는 대로 권순일 씨가 권순일 대법관 시절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김만배와 결탁을 해서 그것을 아주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또 이재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확정 판결을 내렸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그것 네네. 때문에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로 돼서 또 지금 야당 대표가 돼서 175석의 야당 대표가 돼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저도 듣기 싫은데 네. 서울법대가 나라 망친다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시초가 따지고 보면은 권순일 대법관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들이 지금 참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디펜스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네. 조국 같은 사람이 서울대 법대 교수였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 유창훈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네. 조국 교수한테 배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조국 교수가 부임하기 전에 아마 졸업하고 뭐 그랬을 테니까. 네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상식이 좀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그래도 권순일의 그 벌미가 이제 잡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끝내 이재명의 재판 거래까지 드러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